자, 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임경빈 작가, 이현웅 YTN 라디오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어제 좀 복잡한 상황이 연출이 네. 됐습니다. 윤 대통령 펠로시 미 하원 의장 만나냐 안 만나냐 이 부분을 두고 만난다 안 만난다 계속 좀 오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는데 어제 오후에 한 언론의 단독 보도로 만남을 추진 중이다라는 보도가 전해졌고요. 그렇죠. 그래 들었는데요. 네, 근데 그 소식이 전해진 후 대통령실이 내부적으로 논의가 진행이 된 바 있지만 공식 만남은 갖지 않기로 했다라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현재로서는 만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거를 상황을 처음으로 돌려보면 펠로시 의장이 방한하는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였고 처음 계획은 지방 일정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만남을 갖지 않는 쪽으로 애당초에 정했었다가 지방을 가지 않기로 하면서 그러면 시간이 좀 나고 만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만나는 거 아니냐? 검토가 하다가. 내부적으로 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만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건 좀 자세히 내부 혼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제 언론 처음부터 안 만나든지 안 만난다 했다 만난다 했다 안 만난다 걸로 된 거잖아요. 그치, 관계자마다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만난지 안 이게 만났는지. 이제 익명 관계자다 보니까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알 수도 없지만 없고. 기사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이제 장악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네. 대체로 사실은 이런 어떤 중대한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는 대통령 비서실장 휘하로 정보가 다 모여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 그래서 이제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데서 정보가 일단 들어오고 그걸 가지고 비서실장이 업무 조율을 해가지고 누가 이거를 기자를 상대를 해서 언론에 발표를 하고 언론 대응을 할지 이런 걸 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대변인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기존에도 보시면 엊그제도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자신이 사퇴서를 제출했다는 얘기가 오전에 나왔다가 그렇죠. 언론을 통해 나왔다가 나중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이 그런 일이 없다. 아하. 또 부정하는 일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맥락이에요. 계속해서 뭔가 이제 공식 사업뿐만 아니고 무슨 사적 채용 논란이라든지 뭐 이런 일이 나올 때마다 각 대통령실의 관계자들마다 뭔가 발언이 다르게 나오고 있다는 건 전반적으로 공보 라인에서 통제가 잘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원래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소통수석 아니면 뭐 대변인 그렇습니다. 아니 이 루트가 딱 하나로 이제 정해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딱 대통령 관계자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맞아요. 익명의 관계자들도 있는 것 같고 이게 뭔가 자꾸 혼란스러움을 야기하는 게 이게 앞으로는 나오는 목소리를 한쪽으로 좀 통일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관 중심으로 어떤 조직이든지 돌아가게 되면 소위 말하는 뭐 예전에 윤핵관이나 이런 것들처럼 네. 핵관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면 기자들 입장에서는 말이 나오는 쪽으로 좀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수석이라든지 국민소통 수석이라든지 네. 뭐 내지는 이제 비서실장 휘하의 이제 대변인이라든지 좀 라인을 좀 정돈하고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 또 펠로시 의장 관련해서 펠로시 의장이 미국 서열 3위네요. 그렇죠. 미 하원 상당히 높네요. 의장이니까. 그러니까 그 대통령 부통령 다음에 이제 하원 의장입니다. 하원 의장이 상원보다 높은가요? 왜냐하면 되게 높네요.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상원 되게 의장보다 하원 의장이 더 이제 중요한 업무들을 많이 좀 처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의에 조금 더 가까운 쪽이 하원 의장이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좀 3위 정도면 좀 만날 수도 있지 않나요? 뭐 좀 일본 기사총리도 만나는 것 같은데요. 뭐 대통령실 그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예. 휴가 중이라는 의견을 미리 좀 아하. 전했고 뭐 미국 측에서 이해를 해줬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라는 보도가 또 있거든요. 네. 뭐 그래서 이게 뭐 양해 수준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정말 뭐 결례인지 뭐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거- 봐야 되는지. 사실은 뭐 아까 예. 이제 의전 서열 3위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지만 서열보다도 저는 중요한 게 이번 국면에서 이 아시아 순방 국면에서의 펠로시 의장의 움직임이 이제 국제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죠. 생각하는데요. 예.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대만을 직접 방문해서 차이잉원 총통하고도 면담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만의 의회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의회 방문을 해서 입법원 방문을 해서 연설도 했고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소위 이제 신냉전 사회 시스템으로의 이제 이전에서 그럼 미국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직접 좀 만나서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게 지금 이제 일각의 시선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김진표 국회의장이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어쨌든 국회보다는 이제 정부의 인사가 직접 만나서 의사소통을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외교부 장관도 출장을 가 있는 박지원 상태고요. 장관 딴 데 가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도 지금 휴가 중이라고 해서 이제 안 만나는 상태고. 서울에 있긴 한데요. 네. 이게 국민들 봤을 때는 이 굉장히 중대한 변화의 시기에 정부가 이걸 진중하게 보고 대응을 하고 있느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앞서 우리 강승규 수석 인터뷰 할 때는 이 펠로시의 파트너는 김진표 국회의장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의전성으로 예. 맞춰보면 그거는 맞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제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중대한 사안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 인사들이 방문할 때는 우리가 1대1로 대응하는 방식으로만 나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난해 그 대선 국면에서 오소프 미국 이제 상원 의원이 이제 방문을 했을 예, 때도 예. 우리 여야 대선 주자였던 두 사람이 다 만났거든요. 윤석열 후보랑 이제 이재명 후보랑 다 오소프 상원 의원을 만났는데 그럼 왜 그러냐면 미국의 상원 의원은 통상적으로는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거의 이제 장관급의 예우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국회의원하고는 좀 다르게 받아들여지거든요. 네. 뭐 아시다시피 뭐 소위 아시아 짜르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뭐 차관보, 통합부 네. 차관보나 이런 사람들도 직급상으로는 차관보지만 중요한 얘기가 있을 때는 우리 외교부 그 장관하고도 이상이죠. 그 회담을 이상이죠. 예. 하거든요. 뭐 이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중국 관계 고려해서 일부러 안 만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안 만나는 게 대통령이 안 만나는 게 유리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 분석은 동의를 하십니까? 뭐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만나지 않기로 그럼 고단수까지 했다, 생각을 해서 예, 안 만나는 건지. 그런 예. 시각도 있는데 예. 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관계자라고 표현된 인물의 인터뷰를 보면 네. 이미 만나지 않기로 방침을 먼저 세운 후에 그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이 결정이 됐다. 그러니까 중국이 반발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만나지 않기로 했다. 뭐 이런 입장을 전하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식했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의식은 있을 근데 이제 것이다. 그렇게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좀 우리가 다시 짚어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나토 정상회의 할 때 굳이 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제 국내외의 그런 어떤 그 걱정에도 불구하고 가는 바람에 네. 그러면 중국보다는 미국 쪽으로 조금 더 기울이는 쪽으로 우리가 정책 방향을 잡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막상 이번에는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고 왔는데도 우리가 이제 중국 눈치를 보면서 이제 안 만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지금 행보로 가다 보니까 네. 그럼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느 방향이냐. 이게 이제 대선 때 대선 후보로서의 입장하고도 또 조금 대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갈지자 행보를 하는 게 미국이나 혹은 중국한테 어떤 메시지를 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신호로 이제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 보도를 제가 쭉 다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좀 주된 관점은 아닌 것 같은데 흥미로운 관점 두 가지 정도 어떻게 있더라고요. 있죠? 알려주십시오. 하나는 이 펠로시 의장은 좀 강단이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트럼프 대통령과의 악연 같은 것들도 많이 소개가 네.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뭔가 말실수를 하면 큰일 날까봐 그래서 의도적으로 피했다라는 분석도 그런 분석도 있고. 일부 있었고요. 네. 또 한쪽에서는 예. 펠로시 의장이 아예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다. 펠로시가 판단했을 것이다. 네, 예. 왜냐하면 뭐 근거는 지지율, 예. 뭐 이런 분석도 일각에서는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어쨌든 간에 휴가 중에 안 만나는데 또 이러다가 또 아니 문제 못 만나는 거죠? 못 만나요. 지금 오산에 와 있나요 지금? 네, 와 있는데 어제 지금 또 하나 논란이 됐던 예. 거는 보통 이제 미국 하원 의장 정도 왔을 때 예. 마중을 나가는 의전이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데 원래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는데 예. 어제 막상 이제 그 전용기에서 내리는 장면을 보시면 예. 우리 정부의 이제 주요 인사급이 참여한 게 이게 눈에 띄지가 않아가지고 이거 괜찮은 거냐라는 얘기들도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많이 돌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이현웅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네, 박순애 장관의 임기는 8개월인데요. 아하. 이 취임 사흘 뒤였던 지난 7월 8일이었습니다. 총장 연합 간담회 자리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박 부총리가 자신은 내년 3월에 대학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하. 이거를 조금 해석을 해보면 직을 8개월만 수행하고
다시 새 학기에는 교수로 복귀하겠다. 뭐 이렇게 풀이가 될 수 있는데 당시 자리에 있던 일부 대학 총장들 새 정부 첫 교육수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면서 지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야, 뭐 말 실수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심경을 좀 말하는 건지 어쨌든 간에 자범이 좀 많아요. 박순애 장관 임명 때부터 지금까지 뭐 업무 보고할 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황당한 발언이죠, 뭐. 애초에 이 발언이 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이거는 뭐 임기가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저는 물론, 라디오 이번 달까지만 뭐 이거 말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한 달 전에 말하지는 않잖아요, 보통. 아직 그런가요? 결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이 발언이 나온 게 바로 이 뭐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오세로의 이제 학제 그렇죠. 연령 하향과 연동해서 얘기가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아. 지난달 8일에 이 대학 총장들하고 면담하는 자리에서 얘기했다는 이전에 거예요. 이미 그러면 굉장히 전이거든요. 이제 오히려 임명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시점에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게 애초에 그럼 장관을 왜 한다고 했느냐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발언이 나온 자리 자체가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이 사회적인 논란이 있는 상황. 그러니까 반도체 인력을 대학들이 나서서 충원할 수 있게 하라라고 이제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고. 그렇죠. 근데 그 지시가 나온 맥락에서 보면 수도권 대학들 쪽으로 이제 몰리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지방 대학들은 더 이제 고사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대학 총장들을 만나서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였는데 거기서 조문부처 장관이 뭐 어차피 나는 금방 그만둘 사람이다라고 해버리면 과연 다른 대학 총장들이 뭐 이렇게 교육부하고 어떤 협업을 하거나 믿고 일을 같이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또 나흘 만에 학제 개편 이 방안 철회 가능성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좀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거가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미 폐기 수순에 돌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아까 이제 시민수석하고도 인터뷰를 하셨지만 애초에 그 정책이 발표될 때부터 충분히 좀 논의가 되고 나온 거냐라는 논란은 많이 있었는데 어제도 이제 시도교육감들하고 이제 회의하는 자리에서 사전 그 상의가 없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이제 교육감들이 항의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맥락인 것이 결국 정책이 확정이 되고 추진이 돼서 시행을 할 때는 교육감들이 이걸 맡아서 시행을 그렇죠. 하게 되는데 교육감 직접 하는 거니까요. 이 교육감들은 교육부 공무원들하고도 다르게 선출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어떤 정책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시행을 할 수 있는 주체인 건데 네.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안 하면 그만이에요. 뭐 그렇습니다. 이제 교육부가 정책을 세운다고 교육 해서 자치니까요. 교육감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닌데 네. 그 시행 주체들하고도 애초에 협의가 안 되고 이게 이 합리적인 어떤 그 결정 도출 방향을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추진했다는 게 또 드러난 거라서 이 정책을 계속 끌고 가기는 좀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자 이게 민주당이 조사를 했는데 이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만 5세 입학 관련해서 무려 97.9%가 반대 네. 동의를 이런 여론조사가 나올 수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강덕구 의원에서 발표한 건데 뭐 아마 이 수치를 보지 않더라도 아셨을 것 같아요. 예. 대부분은 반대를 한다는 반대를 거는 뭐 하니까요. 여론을 통해서 대부분 학부모들 전해지고 조사를 했기 있었으니까. 때문에 아마 좀 더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킹스맨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현우 아나운서 또 임경민 작가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